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노트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아주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집의 거실은 넓었습니다. 햇살이 화이트톤 소파 위로 쏟아졌습니다. 공기청정기 소리가 조용히 돌아가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70세의 정임은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30년을 살아온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운 화분들이 베란다에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아들 도윤의 어릴 적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임은 멍하니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 거실, 빈 식탁, 빈 침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눈빛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새 집은 깨끗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신축 아파트 24평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은 3개였습니다. 안방은 부부가, 작은 방 하나는 서재로, 나머지 방 하나가 정임의 몫이었습니다. 미라는 방을 정성껏 꾸며두었습니다. 새 이불, 새 베개, 작은 화분 하나. 벽에는 산수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미라나.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미라는 아침마다 유자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정임이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혈당 관리 잘하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미라는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7년을 근무했다가 결혼 후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체크했고 식단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정임은 감사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을 지나쳤고 방으로 들어가 씻고 잠들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도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미라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남편은 원래 바빠요. 저도 익숙해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란이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정임은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유자차는 달콤하고 새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차는 끝맛이 묘하게 썼습니다. 정임은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란아, 오늘 차가 좀 쓴데?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약재를 좀 넣었어요. 환기하고 당귀요. 기력 보충에 좋대요. 그래, 네 어머니. 몸 회복하시려면
이런 것도 드셔야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신경 쓴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임은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미라는 매일 유자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매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졸음이 왔습니다. TV를 보다가 고개가 떨어졌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미란이 차려주는 식사는 항상 적었습니다. 어머니, 당뇨 환자는 소식이 좋아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미란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정임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체중 관리 잘 되시네요.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미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자차 드세요. 정임은 컵을 받았습니다. 또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저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미라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정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고 날카로운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정임의 몸무게는 12kg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뼈가 드러난 손, 움푹 들어간 뺨, 생기를 잃은 눈. 정임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유미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차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정임은 컵을 받았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잠이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온라인 카지노에 접속했습니다. 바카라, 슬롯머신, 룰렛.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스트레스 해소로. 하지만 빚이 늘어났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를 지웠습니다. 남편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를 시어머니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호사 시절 몰래 챙긴 약들이 있었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혈당강화제. 미라는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벨을 뜯어낸 흰색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치료야.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야. 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리고 유자차에 조금씩 섞었습니다. 정임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주는 식사는 항상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뇨 환자는 소식해야 해요. 많이 드시면 혈당 올라가요. 정임은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이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정임은 찬밥을 꺼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란이었습니다. 정임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미란아, 배가 좀 고파서. 미란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찬밥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식사 시간 아니잖아요. 혈당 관리 안 하시려고요? 하지만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란은 찬밥을 냉장고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녁 때 드릴게요. 지금은 참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정임은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까 푹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정임은 항의하려 했습니다. 미란아, 나 문 잠그는 건 좀. 어머니, 혹시 밤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미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정임은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뭐지?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미란아, 문 좀 열어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문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밤인데 조용히 주무세요. 문이 잠겼어. 열어줘.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열어드릴게요. 미란아, 나 화장실 가야 해. 방 안에 이동식 변기 놔뒀어요. 그거 쓰세요.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밤마다 어머니 챙기느라 잠도 못 자요. 이해 좀 해주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아침 식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정임은 쟁반을 보았습니다. 죽 한 그릇, 반찬 2가지, 유자차 1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임은 먹었습니다. 죽은 싱거웠고 반찬은 적었습니다. 유자차는 여전히 썼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은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집안이 깨지겠지.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참자. 정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체중이 더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갈라졌습니다. 정임은 거울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나 죽는 건가?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요? 정임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미란은 웃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란 말 잘 들으세요. 미란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응.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정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한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 피곤해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임은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다음 날 아침 유자차가 또 나왔습니다. 정임은 컵을 들었습니다. 쓴맛이 더 진했습니다. 그녀는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여름이 왔습니다. 7월 셋째 주 손녀 한도훈이 집에 왔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손. 도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했습니다. 도훈아 왔니? 목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도훈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아파요? 미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도훈아, 할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셔. 병원도 다니고 계시고. 병원요? 무슨 병이에요? 당뇨 합병증이야. 나이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셔. 미라는 차분했습니다. 도훈은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도훈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훈은 할머니의 식사를 보았습니다. 죽 반 그릇, 나물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예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식하셔야 해. 혈당 관리 때문에.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도훈아, 어른 일은 어른이 알아서 해. 미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도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 방문을 잠가? 도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뭐해? 미란이었습니다. 도훈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할머니 괜찮으신가 해서요. 할머니 주무시고 계셔. 들어가서 자. 근데 엄마, 왜 할머니 방문을 잠가요?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헤매시거든. 안전 때문이야. 헤매요? 그래.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 걱정 마. 미라는 도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자러 가. 도훈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 구석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왜 꺼놨지? 도훈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락방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제는 잠겨 있을까? 오후 미란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도훈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도훈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네, 들어가도 돼요? 문이 잠겨 있어. 도훈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열쇠 어디 있어요? 미란이가 갖고 있어. 도훈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도훈은 열쇠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손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도훈아,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요?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아픈 게 짐이 아니에요. 도훈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밥 잘 먹고 계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파. 네, 배고프다고요? 응, 미란이가 조금만 줘. 도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반찬도 많았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왜?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다락방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보았습니다.
엄마 방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어두웠습니다. 도우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 책들, 사진들, 그리고 서류 봉투. 도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박정임, 보험금 1억 원, 수익자 유미란. 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봉투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약 포장지였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라벨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증서와 약 포장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도우는 학교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나 질문 있어. 뭔데? 만약에 누가 누구한테 약을 몰래 먹이면 그게 범죄야?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당연히 범죄지. 폭행이나 상해야. 왜? 무슨 일 있어? 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없어. 그냥 궁금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우는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방 천장 구석에 숨겼습니다.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유자차를 끓였습니다. 도우는 부엌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미라는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가루를 차 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저었습니다. 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라는 쟁반에 차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도우는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휴대폰을 회수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미란이 방에 들어와 차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차 드세요. 푹 주무셔야죠. 할머니는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잠들었습니다. 미라는 할머니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였습니다. 도우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그녀는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우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가늘게 숨을 쉬었습니다. 도훈아, 나 이제.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도훈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 도훈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0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돌아왔습니다. 도훈아, 뭐해? 도훈은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미란은 도훈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지?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거짓말.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임이 말했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미란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도훈이한테는 손대지 마.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우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이걸 저 신고할 거예요. 엄마가 한 짓 다 찍었어요. 미란은 말없이 도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운은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은아 괜찮아 할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도은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요. 그녀는 TV로 다가갔습니다.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란이 부엌에서 약을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루를 유자차에 넣었습니다. 저었습니다. 쟁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차 드세요. 푹 주무셔야죠. 할머니가 마셨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미란아, 이게 뭐야?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은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도윤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미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도박 빚이 있어 2천만 엄마. 온라인 카지노 처음엔 조금만 하지만 계속 잃었어. 대출 받았어. 독촉 전화가 매일 와도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가 나였어. 나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조금 아프게만 미쳤어.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조금 아프게? 엄마가 지금 뼈만 남았잖아.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도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빠, 신고해야 해요. 도윤은 딸을 보았습니다. 신고? 네. 이건 범죄예요. 노인학대고 살인미수예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해친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도윤아네 엄마. 신고해라. 네.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참았어. 며느리도 힘들 텐데 집안 망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정임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라나.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병원 가야 해. 도박 중독은 병이야.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미라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노인학대입니다. 제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은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임은 진술했습니다. 약을 탄 차를 계속 마셨습니다. 방문도 잠갔고 식사도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미라는 경찰 앞에 섰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노인학대 및 불법 약물 투여,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은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끌려가기 전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아, 치료 잘 받아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 미라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만 하느라 집을 못 봤어요. 정임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넌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도윤아,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도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정임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도은아. 네, 할머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죽었을 거야. 도은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는 정임을 진찰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정임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영양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정임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과 도은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밥맛도 돌아왔어. 다행이다. 도은은 과일을 깎았습니다. 할머니, 사과 드세요. 고마워.
도은아. 정임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딸과 이야기했습니다. 도은아. 네, 아빠.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괜찮아요. 너 때문에 엄마 구했어. 너 정말 대단해. 도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실 무서웠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그래도 했잖아. 그게 용기야. 도윤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도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2주 뒤 미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 노인학대 및 불법 약물 투여, 보험 사기 미수. 미란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도박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라는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정임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임은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어머님이라나.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치료 잘 받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뒤 정임은 퇴원했습니다. 체중이 7kg 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과 도은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집 가요. 응.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 만든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정임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 응. 도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죠?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정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정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도은아. 고마워. 가을이 왔습니다. 9월의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박정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야근을 거절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장을 보고 같이 요리했습니다. 엄마, 이 생선 어때요? 좋아 보이네. 사자. 네. 도윤은 웃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은은 학교에서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구한 용감한 학생. 학교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도은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임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도우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유미라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룹 치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왜 도박에 빠졌을까? 외로웠던 것 같다. 남편은 일에만 매달렸고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한 건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탈출구가 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미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개월 뒤 미라는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나눠드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할머니의 얼굴이 시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0월 정임은 요양병원에서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과 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할머니, 이제 건강해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오후 3사람은 한강에 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임은 강을 보았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도훈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죠? 응. 이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죠? 정임은 손녀를 보았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침묵은 독이야. 말을 해야 살 수 있어.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정임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미란도 피해자였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도 아팠습니다.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잘 지내고 있을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매주 전화해요. 그래. 네.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솔직해졌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11월 미라는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정임이 허락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 미라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미라는 일어났습니다. 정임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나. 네, 어머니. 나도 미안해. 네.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옆에 있으면서도 못 봤어.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숨겼어요. 그래도 나도 책임이 있어. 정임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미라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 만든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미란이 만든 샐러드, 정임이 담근 김치, 도훈이 산 케이크,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도윤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미라는 정임의 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식사를 하면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미라는 딸을 보았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치료도 잘 받고 있고, 다행이다. 도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줬지.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망가졌을 거야. 도훈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식사 후 정임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훈이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오세요? 응, 정리할 게 있어서. 정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해지해야지. 할머니, 그거 필요 없어요? 응, 이제 필요 없어. 정임은 증서를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도훈이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할머니, 이제 행복해요? 정임은 손녀를 보았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첫눈이 내렸다. 도훈이와 함께 눈을 보았다. 참 예뻤다. 지난 몇 달이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 도훈이 덕분에.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거실에 작은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도윤이 별을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자, 다 됐어요. 전등을 켰습니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정임은 트리를 보았습니다. 예쁘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응, 너도. 도훈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자르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정임은 칼을 들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그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그날 밤 정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 따뜻한 빛.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너도. 할머니, 올해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응, 여행 가고 싶어? 바다 보러. 진짜요? 저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과 미란이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너희도.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떡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지난해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에서 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 사연 또 만나요.